통상임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이 문제가 확 불거졌습니다.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갚아라, 못 갚겠다, 서로 다툽니다. 대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자 재판으로 갑니다. 1심, 2심, 3심 모두 채권자가 이겼습니다. 이러면 돈을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끼어듭니다. 자 이러지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은 모두 없었던 걸로 하고 원점에서 대화로 다시 시작하자.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누가 이런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뿌리는 왜곡된 임금 구조 탓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 휴일 근무 등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노동부가 1988년에 지침을 만들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제외했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기본급은 그냥 놔두고 상여금과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1996년 이후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붙었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속가상금, 교통보조비, 유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효도제례비, 소통장려금, 출퇴근 보조여비 등 수많은 수당들이 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2012년 3월 판례도 그 연장선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으니 사용자들은 제대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잘못은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하는 각종 훈령예규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다시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1988년 제정된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도 법원의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9월 지침을 재고시했습니다만 6개월 전 대법원 판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 기업들 눈치 보기에 바빠서 이 문제를 내팽겨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의 태도는 적반하장입니다. 특히 방한남 장관의 발언은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듯합니다. 방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노동부의 지침과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마치 대법원과 노동부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이 미흡할 경우 판결로서 최종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노동부는 그저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법을 집행하면 되는 곳입니다. 방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요 이만저만한 월권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방 장관은 또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전원합의체 판례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소집됩니다. 구성원이 13명이냐 4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대법원 판결이고 효력은 똑같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바꿀 필요성도 없고 어떤 대법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소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판례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죄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폄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즉시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면 됩니다. 노동부가 안 나서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원칙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힘센 사람의 요구가 계속될 겁니다. 정부는 자꾸 노사정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할 겁니다.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GM은 한국에서 철수할 거라고 협박을 할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상여금을 연말 실적이나 부서 실적과 연계시켜서 통상임금에서 아예 빼는
꼼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은 노동자들의 흔들림 없는 단결입니다. 현재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협상 테이블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변함이 없습니다. 두 양대 노총이 연대해서 단결을 유지해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